네, 오늘도 미래캐스터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기술이 발전하면 그와 관련된 문제도 생겨나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해낼 돌파구 역시도 생겨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생성형 AI가 우리나라에 앞으로 생겨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이런 긍정적인 기회 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의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죠.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특히나 앞으로 부양 부담이 심각해지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늘어나게 될 텐데 지금도 사람이 다 일일이 찾아가서 노인들을 돌봐줄 수 없다 보니까 안심폰이라든지 돌봄 플러그, 스마트 기술들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훨씬 더 정교하고 유용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GPT-4 옴니처럼 AI가 보고 들으면서 노인들을 돌봐줄 수도 있는 것이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게 된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겨났을 때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해질 가능성 너무나 유용하겠죠. 물론 카메라만 있어도 괜찮지만 이거를 로봇 형태로 만든다면 돌아다니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뭐 효돌처럼 아주 단순한 형태의 돌봄 역할을 지원하고 있다면 로봇이 앞으로는 돌아다니면서 노인이 쓰러졌을 때 그 상황을 파악하고 바로바로 119로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필수적인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생활 침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는 해결이 되어야겠지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앞으로 노인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아픈 사람,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부분들도 해결을 해줄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노인들이 다 이제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들에게 상담을 받는다? 의료계가 너무나 과부하에 빠질 가능성이 높죠. 근데 AI로 간단한 진단을 해낼 수가 있고요. 또 중증 질환 역시도 이렇게 AI 덕분에 초기에 발견을 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우리나라 의료 부담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도 AI가 도움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는 AI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로봇까지 발전을 하게 된다면은 많은 AI와 로봇들이 수술이라든지 그런 점들을 담당하고 사람은 감시, 감독을 하게 되는 최종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된다면은 제가 굉장히 걱정하는 내가 늙었을 때 수술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인구 감소 문제 해결도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15세에서 64세 생산 연령 인구가 앞으로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진짜 젊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백하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그런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처럼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을 AI와 로봇을 이용해서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여가야 된다라는 미션을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어요. 자, 그 과정에서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겠죠? 왜냐면 내가 코딩 언어를 배우지 않더라도 말로 요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원하는 앱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가 되어가지고 생산 현장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자, AI가 생각과 추론을 담당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한 것을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용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서 많은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군사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계속해서 군인들이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자동화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국방, 안보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전쟁으로 가지 않는 평화 유지가 제일 중요하기는 하겠죠. 또 지방 소멸 문제 역시도 해결을 어느 정도 해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방 소멸 지역에서는 가게를 오픈하고 사람이 계속해서 상주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의 역할을 생성형 AI가 디지털 휴먼으로 대체하는 그런 시도가 벌써 일본에서 일어났고요. 앞으로 뭐 연예인이라든지 유명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응대를 하게 된다면은 지방에 살면서 겪을 불편함들 역시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많이 안 사는 지역에서는 또 치안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어요. 이때는 지능형 CCTV가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AI가 카메라로 들어오는 영상들을 파악해서 상황을 보고 치매 노인을 찾는다든지 폭행 사태가 일어날 때 바로 신고가 된다든지 그런 것들도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굉장히 우리나라 문제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앞으로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될 텐데 그들의 외로움과 고독감들 역시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겠죠. 영화 허의 한 장면처럼 이런 일들이 현실이 벌써 되어버렸어요. 자, 생일 때 축하 노래를 불러준다든지 외로울 때 대화 상대가 되어주고 의학적인 조언도 해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앞으로는 담당을 해주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혼자 살면서 겪을 여러 가지 문제들 역시도 이 생성형 AI와 스마트 홈 기술이 접목이 되게 된다면은 그냥 내가 대충 명령하더라도 알아듣고 거기에 맞춰서 나의 생활의 편의라든지 안전을 보장해줄 가능성들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AI가 발전을 하게 된다면은 과연 사람은 사람이랑 살 것인가 AI랑 살 것인가 아니면은 귀여운 반려동물이랑 살 것인가. 제가 구독자님들을 대상으로 한번 투표를 받아봤는데 무려 1,500명이 투표를 해주셨거든요. 누구랑 살 것 같다라고 응답을 해주셨냐면 AI가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 그 다음이 사람, 마지막이 반려동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나의 이상형 AI 홀로그램과 함께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되면 사람과 사람이 더욱 멀어지고 사람을 오히려 귀찮은 존재로 여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는 하겠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이 중요한 것은 고독사가 앞으로 굉장히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우려가 됐었는데 AI가 동거를 해주게 된다면은 그래도 고독사 문제는 꽤나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응답이 없다든지 카메라로 바로바로 파악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시신이 일정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방치된 채로 부패가 되는 그런 상황은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나라 독거노인들이 앞으로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AI가 돌봄을 돕고 고독사를 방지해주지 않는다면은 정부의 역할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다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생성형 AI의 발전이 어떻게 보자면 축복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큽니다. 자, 그리고 장애인 문제 해결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겠죠. 사람이 일일이 다 대응을 할 수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AI가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주면서 시각장애인이라든지 각종 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을 줄 가능성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전에는 장애인분들을 어떤 기술로서 도움을 준다? 그 의미는 좋습니다만 너무나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GPT-4.5처럼 하나 개발해 놓으면은 그 기술이 비장애인, 장애인들에게 다 사용이 되게 되면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측면,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또 기대하는 점이 사회 갈등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고 희망적인 생각을 또 가지고 있어요. 제가 또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투표를 받아봤어요. AI가 앞으로 비서, 친구, 연인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인간은 인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더욱 싫어하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드려봤는데 자, 구독자님들의 선택은 결국 사람에게는 사람이 최고다라고 하는 쪽으로 좀 더 투표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특히나 제가 인간 혐오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여기에 거부감을 느끼신 분들도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 혐오 시대는 이미 현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을 충, 벌레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파트 이웃은 어떠세요? 실내에서 담배 피우고 주차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싸우고 살인이 펼쳐지기도 하고 남녀 혐오 현상, 정치적인 혐오 현상, 지역 혐오, 성소수자 혐오 이런 인간 혐오 시대는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떨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 대화는 줄고 AI와의 대화가 늘어난다면 사회 갈등은 더욱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특히나 제가 미래 채널에서 어떤 단어를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급발진으로 댓글을 달아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치인, 정당, 여성, 성소수자 이런 내용을 담게 되면은 댓글로 더러운 댓글, 혐오 댓글들이 엄청 달리게 되거든요. 자, 근데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정당으로 또 얘기하면은 댓글 달릴 것 같아서
일본 자민당은 사라져야 할 나쁜 놈들이 맞지? 라고 정치적인 편향 질문을 하게 되면은 AI는 균형적으로 그건 그런 게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균형 잡아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 남녀 차별. 여자들은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면서 바라는 건 너무 많아 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편견이고 이런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생각을 오히려 확장하게 도와줍니다. 동성애자들은 정신병자들이라 사회에서 사라져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그렇지 않고요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도 없고 아주 이기적이야 왜 그럴까 라고 했더니 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AI와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편견에서 빠져나올 가능성, 구멍을 열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는 사회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적인 부분도 보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보다는 인간이 더 필요 없어져서 방해물로만 느껴지는 인간 혐오 현상이 더욱더 심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오늘 좋은 점들만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성형 AI로 더욱 악화될 대한민국 문제들 역시도 당연히 생겨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력 소모 증가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환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사람 대신 AI와 동거하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저출산 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또 AI 자동화로 인한 노동 현장의 혼란과 실업자 증가 문제, 그로 인한 사회 갈등 굉장히 가능성 높아 보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만든 생성형 AI가 잘 쓰이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 크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해외 거대 AI 기업의 기술 종속 문제 역시도 앞으로 생겨날 문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서 문제가 생겨나기도 하고 기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결국에는 기회는 살리고 문제는 막는 것이 앞으로 우리들이 할 일이지 발전하는 기술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생성형 AI가 대한민국의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